동남아 일대에서 마약, 무기거래, 인신매매 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며 밀수의 80%를 장악하고 있던 범죄 조직 트라이어드. 조직적인 운영을 위해서 6개 파트로 나뉘어 관리를 하는데, 각 파트를 담당하는 리더들은 익명의 6남녀로 구성된 엘리트 단체 일명 6C즈라고 불립니다. 6C즈 멤버이면서 조직의 한 파트를 책임지고 있던 이토는 조직의 물건을 빼돌린 한 마을의 주민들을 학살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한 소녀와 마주치게 되고, 이때 감정이 흔들린 이토는 조직을 배신하고 소녀를 살리기 위해 함께 자신의 연인과 친구들이 있는 집으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이를 알게 된 범죄 조직의 간부는 6C즈 멤버들과 홍콩에 위치한 조직의 일원이자 이토의 어릴 적 친구 아리안을 불러들여서 이토를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로 인해 이토와 소녀 그리고 이토의 친구들까지 위험에 빠지게 되는데, 과연 이토와 소녀는 무사히 조직원들 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크리스의 빨간 영화에서 선택한 오늘의 영화는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2018년 액션 스릴러 영화 밤이 온다입니다. 영화 레이드로 눈도장을 확실히 찍은 인도네시아 액션 영화가 한층 더 높은 폭력 수위로 업그레이드되어 돌아왔네요. 우리나라 최고 액션 영화 중 하나인 아저씨와 설정이 여러모로 흡사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의리와 배신과 음모가 도사리는 피칠갑 고어 액션 영화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밤이 온다의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 캐릭터들이 비중이 굉장히 높고, 액션씬에서도 영화 킬빌의 우마 서먼 이상으로 활약을 하는데요. 총 3명의 여전사가 등장하는데 정말 터무니없을 정도로 강인한 힘을 보여주는 캐릭터들이며, 그러면서도 우중충한 남자들보다는 훨씬 우아하고 아주 매력적인 액션 장면을 선사합니다. 특히 밤이 온다에서 가장 압권은 여성 셋이 1대2로 싸우는 장면,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여성 액션 스타들이 이 영화에서 너무나 대단한 활약을 해주기 때문에 특히 제가 이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밤이 온다를 이끌어가는 주요 배우들 한번 알아볼까요? 주인공 이토 역할을 맡은 배우는 조 타슬림. 처음 인지도를 넓힌 건 앞서 언급했던 인도네시아 액션 영화 레이드에서 경찰 특공대 대장 역할로 출연하면서부터였고요. 이후 2013년 분노의 질주 더 맥시멈, 스타트랙 비욘드 등에 출연을 했습니다. 또 굉장히 반갑게도 장혁 주연의 한국 영화 검객에서 구루타의 역할로 인상적인 연기를 펼쳐 보였고, 아주 최근에는 모탈 컴뱃에서 얼음을 제어하는 능력을 가진 전사 서브 제로로 출연하면서 아주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랏, 우슈, 유도, 태권도, 가레 등을 배웠고, 전문 유도 선수로서 또 국가대표팀의 일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부상을 입은 뒤 영화계로 눈을 돌렸네요. 앞으로가 특히 기대되는 액션 스타입니다. 다음은 이토의 어린 시절 친구였지만 그를 제거하려는 임무를 띈 아리안 역할을 맡은 이코 우에이스. 또 레이드를 언급 안 할 수가 없군요. 바로 레이드의 주인공 라마 역할로 이름을 알렸고, 현재는 헐리우드 영화에서 아주 맹활약 중인데요. 지금은 명실상부 옹박 토니 자의 뒤를 잇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액션 스타라고 할 수 있겠죠. 레이드 이후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 비욘드 스카이라인, 마일 22 등에 출연하면서 이미 전 세계적으로 확실하게 알려진 배우가 됐죠. 밤이 온다에서 또 한 번 본인의 엄청난 무술 실력을 발휘해 보입니다. 또 레이드 2편을 재밌게 보신 분들이라면 아주 반가운 여배우가 있습니다. 바로 줄리 에스텔. 레이드 2에서 망치 하나로 남자들을 사정없이 찢어 갈기던 해머걸, 바로 그분입니다. 선글라스를 쓰지 않고 그냥 맨 얼굴로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못 알아볼 수도 있는데요. 과연 어떤 여배우가 그 해머걸인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줄리 에스텔은 액션 장르는 물론 드라마 장르나 호러 장르에서도 재능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영화의 감독 티모 타잔토. ABC 오브 데스,
VHS2 악마를 부르는 비디오 같은 앤솔로지 호러 영화들, 그리고 킬러스, 헤드샷, 악마가 오기 전에, 방금 제가 필모를 열거해드렸는데 딱 아시겠죠? 거의 장르 영화 전문 감독이신데 여기서 놀라운 소식 하나. 현재 미국에서 리메이크 예정인 한국 영화 부산행, 바로 부산행의 리메이크를 이분이 연출을 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국 영화를 비롯해서 아시아 장르 영화를 서구권에서 리메이크하면 항상 뭔가 좀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거나 원작보다 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과연 부산행을 티모 타잔토 감독이 어떻게 연출을 할지, 본인의 주특기인 잔혹한 액션을 잘 접목시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해야겠네요. 자, 여기서 코너 속의 코너, 크리스가 빨개져요. 먼저 폭력성. 이 영화가 바로 폭력성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고요. 거의 저세상급의 폭력적인 고한 액션을 시작부터 끝까지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사람의 팔다리가 날아다니는 건 기본이고 머리통도 으깨지고 거의 잔인한 호러 영화 이상으로 엄청난 폭력 수위를 보여주는 영화죠. 그렇다고 무식하게 죽이기만 하느냐? 그건 또 아니죠. 영화 레이드를 보신 분이라면 어느 정도 익숙하실 수 있는 인도네시아 전통 무술 실랏이라는 무술을 바탕으로 액션이 전개되기 때문에 사람의 몸이 어떻게 저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관절들이 꺾이며 뼈가 부러질 수 있을까를 아주 아름답고 멋진 액션 시퀀스로 표현해낸 일종의 행위 예술을 보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폭력성은 10점 만점에 11점. 다음은 선정성. 아쉽게도 선정성은 제로입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상황에 그럴 시간이 없어요. 노출 전혀 없습니다. 굳이 갖다 붙이자면 살은 안 보여주지만 싸우다가 몸이 찢어지고 내장을 보여주는 장기자랑 시간이 잠깐 있습니다. 그게 뭐 일종의 노출. 어쨌든 선정성은 전혀 없다. 그렇다면 저 크리스는 이 영화를 보면서 얼굴이 얼마나 빨개졌을까? 폭력성 하나만으로도 보는 저를 엄청나게 흥분시켰기 때문에 크리스의 얼굴은 아주 시뻘개졌다. 피칠갑 액션 하나만으로 영화 전체 러닝타임을 꽉 채워주는 영화 밤이 온다. 넷플릭스를 통해서 보실 수 있고요. 크리스의 빨간 영화에서는 다음 시간에도 목이 꺾이고 피를 토하는 빨간 영화, 또는 헐벗은 배우들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돌아다니는 빨간 영화를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